밥을 얹히자마자 밥이 되냐? 뜸을 들이고 현미밥은 불려야 되잖아. 그런 시간 없이 어떻게 쌀을 씻자마자 먹으려고 해. 그거는 욕심이지. 그리고 거기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못하면 막 퇴소시켜버리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 절박하잖아.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빡센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지. 오늘 제목이 스스로 완주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거든요. 스스로 걸어야 한다. 사실 이게 막연하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건지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스스로 걷는 삶? 첫걸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을 한다고 해.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과 평가 기준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뭘 좋아하냐면 리딩방, 소스, 유료 멤버십. 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야. 그 길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부재라는 거지. 본부장님도 그런 치열하고 절실했던 경험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본부장님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빚이 5억이다 생각하고 이달 월세가 300, 500이야. 그러면 지금 있던 마음가짐이랑 달라진다고. 강제 환경 설정이지. 그래. 여기 직원이었던 애가 제네시스를 현금으로 살 정도 돈을 모은 거야. 막 고민하고 살까요 말까요? 지금 너 이거 하지 말고 아파트 전세를 가라. 그래야지 얘가 더 아동바동하지. 아파트 전세를 가서 당연히 좀 대출 좀 받아서 더 열심히 해라. 그런 게 난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안 닥치면 사람이 안 되더라고. 구독자님들이 간혹 댓글에 매일 100%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나,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번아웃. 번아웃이라는 개념은 성장이 없을 때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지. 성장을 하고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나오잖아. 번아웃 안 와. 너무 힘들고 빡시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터널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진짜 쓰러지지. 근데 내가 돈은 지금 조금 못 벌어. 근데 성장하는 게 보여.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성과, 보상이 없는데 5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고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 그건 맞아. 그거 맞는데 적절한 보상이 따라오잖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본부장님도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재충전? 노하우가 있는지. 내가 산악회도 해봤잖아. 아예 출발할 때 밑에서 좌판 깔고 마시는 분들 있거든? 그 산악의 목적이 그건 거야. 그러면은 그분들의 휴식은 덜 달콤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정상을 찍고 막 혼을 갈아 놓고 내려왔어. 더 맛있잖아.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근데 대부분이 왜 힘들게 거기 올라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찍고 내려온 그 경험, 그 시간 자체가 나도 모르게 체력도 증진되고 멘탈도 달라지고 공기도 다르면서 갔다 내려온 사람의 여정을 안 간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성취감이라는 게 언제쯤 생길까? 그거는 어떤 학습 과정이든 마찬가지야. 똑같이 과외를 하고 똑같은 교재를 공부를 해도 누구는 한 달 만에 그걸 이해를 하고 누구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잖아. 다만 느리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가 들어가게 한다면 하나도 몰랐던 상태에서 뭔가 하나, 두 개 알아갈 거 아니야.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스스로에게 눈이 보이고 내 주변 관리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잖아.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야.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거를 되게 좀 방해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즘에 그 스마트폰, OTT 이런 것들이 이제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어떻게 좀 유혹을 관리하시나요? 나한테 필요한 거 먼저 어떻게 보면 공부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피곤한데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거 위주로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야. 그 5분 10분이 쌓여서 5년 10년이 뒤집어진다니까. 근데 이거를 몰라. 못 깨달아.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못 느껴. 왠 줄 알아? 서서히 죽으니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은 그 대기업에서 갤럭시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실패나 실수나 혹은 안 될 거를 미리 예측하고 완벽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변명과 핑계다. 그러면 이 반대로 먼저 시작하고 보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건강한 균형점 이런 것들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나는 일단 무조건 하고 보자가 맞다고 보고 추진력이 필요한 거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내가 해야겠다. 그건 말이 안 돼. 실수와 실패를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정점에 쓸 수가 없어. 투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배포야. 지식? 헛소리. 야, 하버드 나온 애가 다 성공하냐? 안 그래. 지방대 나오고 전무대 나오고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한 애들 보면 배포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 사람은 기준을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이해를 못하지. 왠 줄 알아? 배포가 없는 거야.
내가 좀 배포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 나이대가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웅변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이 대회에 나가고 싶은 거야, 내가. 피가 끓더라고. 근데 우리 집이 그때 당시 마침 힘들어서 엄마가 나를 웅변학원을 못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초등학교 나이에 엄마랑 그 웅변학원을 찾아갔어.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원고를 받아왔어.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 그런 어떤 뜨거움이 그때부터 있었어. 지금처럼 살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너는 뭘 했냐 이거지. 하다못해 쫓아다니면서 뭐 강의라도 하나 들었냐. 그럼 그 강의 들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냐. 절실한 마음으로 뭘 해봤냐. 나는 100% 장담하는데 그런 거 1도 안 했을걸?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분들, 주변이든 타인이든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내가 절실하고 베스트를 하잖아? 그럴 생각할 시간도 없어. 누군가의 시선과 그런 관심을 느낄 만큼의 겨를이 없어. 진짜 절박하면.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 근데 본인이 어떤 지향점이 명확하고 적어도 내가 하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팩트 폭행인데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밥을 얹히자마자 밥이 되냐? 뜸을 들이고 현미밥은 불려야 되잖아. 그런 시간 없이 어떻게 쌀을 씻자마자 먹으려고 해. 그거는 욕심이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포텐이 터졌다, 잠재력이 터트린다라는 그 진짜 의미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텐셜을 폭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핍이야.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런 절박함은 없으면 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적당히 물에 물 타는 데 수에 술 타는 데 그렇게 해서는 포텐셜이 터질 수가 없어. 왜 해병대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왜 특전사가 인정을 받아? 본인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갔잖아. 그리고 거기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못하면 막 퇴소시켜버리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 절박하잖아.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빡센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복받은 거고 스스로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그냥 몰아 넣어야 돼. 해병대 입소해야 되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내 시간에 대해서 1분 1초의 어떤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게 의미 있지 않나? 내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 자극이 필요하시고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절실한 분들께는 좋은 메시지로 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서 걸을 용기가 없거나 환경적인 제약이 꼭 필요한 여린 영혼이라면 우리 넘사벽보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다 품을 수는 없지만 또 하나는 보험을 한 선배로서 보험업을 하는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가감 없이 포장지 없이 날 것 그대로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피커가 역할을 도 있지 않나. 오늘 주제가 이 스스로 완주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잖아요. 이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 짧게만 해주면. 첫 번째는 적어라. 일기를 쓰든 상담일지를 쓰든 나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적고, 두 번째는 정리정돈. 어떤 사람의 정리정돈일 수도 있고 내 책상의 정리정돈일 수도 있고 환경의 정리정돈일 수도 있고 환경 설정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운동을 꼭 해라. 걷기든 등산이든 헬스든 수영이든 이 세 가지가 좀 되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도 멈춰 있고 싶어도 멈춰질 수가 없다. 적기, 정리정돈, 운동.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독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스스로 완주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던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은 지금 두 발로 디디고 서서 똑바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난 이거 좀 물어보고 싶고, 그거를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리고 하고 싶다면 왜 하고 싶은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 뼈 때리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정말 한번 냉철하게 냉엄하게 본인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떨까.